혼자 남겨진 은희는 장태수 회장 몰래 서재의 금고를 열었고 고급 미술 도구와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이 그렸던 것과 닮은 아버지와 아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은희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정은희입니다. 쉰둘이죠. 장태수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큰 저택을 돌봅니다. 방 6개, 화장실 4개, 거실과 서재까지. 혼자서는 벅차지만 익숙해요. 아침마다 걸레질을 하면서 거실 벽을 봅니다. 거기에 빈 캔버스가 걸려 있거든요. 하얀 천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요. 매번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요. 왜 그럴까요? 뭔가 그리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연필 한 자루로 화장지 뒷면에 그림을 그렸죠. 선생님들 몰래요. 들키면 혼났거든요. 그래도 그릴 때만은 행복했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희 씨, 오늘 청소는 어떻게 하시죠? 태수 회장이 물어보셨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에요. 정해진 대로 한다고 답하면 되는데 왜 매번 긴장될까요? 네,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20년을 함께 있었는데도 거리감이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고용주와 직원 사이니까요. 오늘도 빈 캔버스 앞에 섭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마치 붓을 쥐고 있는 것처럼요.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이 떠올라요. 나무, 집, 사람들. 서툴렀지만 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이었어요. 무릎 위에 있는 흉터를 만져봅니다. 어릴 때 생긴 건데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있었던 흉터라고요. 가끔 이 흉터를 보면 누군가가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따뜻한 손길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준비해야 해요. 혼자 사는 노인분께는 간단한 음식이 좋죠.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요리하면서도 자꾸 그림 생각이 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고 싶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죠.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요. 태수 회장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혼자 드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여요. 부인분은 요양원에 계시고 자녀분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계시니까요.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실 텐데요. 은희 씨, 내일부터 며칠 집을 비울 겁니다.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부인과 해외여행을 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었어요. 부인분이 요양원에서 외출이 가능하신가 보군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집이 비면 며칠 동안 혼자 있게 돼요. 뭔가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일찍 태수 회장이 짐을 싸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서두르시는 모습이 보여요. 은희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서재에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니 태수 회장이 금고 앞에 서 계세요. 검은 금고가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서재 금고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무서울 정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할 때도 근처에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거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태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마음이 쿵했어요. 뭔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서요. 태수 회장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를 타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 테니까 집 잘 지켜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차가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어요.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서재 앞에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태수 회장이 서두르시느라 닫지 않고 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문을 닫아드려야겠죠. 서재에 들어서니 금고가 눈에 띕니다. 검은 철제 금고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잠금 장치가 풀려 있어요. 태수 회장이 급하게 떠나시느라 제대로 잠그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잠가드려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잠그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놔두는 게 나을까요?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여요. 아니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나가라고, 다른 하나는 조금만 봐도 괜찮다고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서요.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태수 회장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미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연 게 아니라 원래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죠. 잠금 장치가 고장났나 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금고 문을 살짝 더 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시계 소리만 들려요.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나요? 금고 생각이 계속 나요. 낮에 살짝 본 것만으로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류들과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려고요. 태수 회장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며칠 후에 돌아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금고를 완전히 열었어요.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 도장, 통장. 그리고 뭔가 쌓인 천 뭉치가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천을 풀어보니 고급 미술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붓, 물감, 팔레트까지요. 새 것 같아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 이런 걸 금고에 넣어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 낡은 스케치북이 하나 있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랜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아요. 펼쳐봤더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장은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둘 다 웃고 있어요. 따뜻한 그림이었어요. 누가 그린 걸까요? 다음 장을 넘겨봤어요. 또 가족, 그림이에요. 이번에는 세 명이 나와요. 아빠, 엄마,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죠. 아이가 가운데 서 있고요. 계속 넘겨보니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 가족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 얼굴을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슬픈 그림도 아닌데 말이에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뭔가 그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술 도구를 만져봤어요. 붓이 제 손에 딱 맞았어요. 마치 원래 제 것인 것처럼요. 물감도 열어봤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좋은 물감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스케치북 인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어요. 무엇을 그렸는지 아세요? 아이, 얼굴이었어요. 스케치북에 있던 그 아이와 비슷한 얼굴이요. 그런데 더 자세히 그렸어요. 눈, 코, 입까지 세밀하게요. 그리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봤을까요? 거울에서 본 제 어릴 때 모습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림도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림에 푹 빠져 있었어요. 붓을 쥐고 세부를 다듬고 있었죠. 아이의 눈망울을 더 또렷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집중하다 보니 주변 소리를 놓쳤어요. 누가 허락했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태수 회장이 서 계셨어요. 언제 돌아오신 거죠? 출장이 취소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붓을 떨어뜨렸어요. 물감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킨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서재 금고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수 회장의 얼굴이 무서웠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문이 열려 있어서요. 잠가드리려고 했는데 명령하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수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신 거예요. 아이, 얼굴 그림 말이에요. 이게 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그림을 가리려고 했는데 태수 회장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잠깐요, 그대로 두세요. 태수 회장이 그림을 자세히 보셨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요. 이 아이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른 얼굴이에요. 그냥 떠올랐다고요? 태수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네. 스케치북에 있던 그림과 비슷한 아이를 그리고 싶어서요. 태수 회장이 스케치북을 뒤적이셨어요. 아까 제가 본 가족 그림들이 나왔죠. 이 그림들도 보셨군요. 네. 죄송해요. 호기심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화가 풀린 것 같았어요. 이 그림들은 오래전에 제가 그린 거예요. 태수 회장이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딸을 위해서 그렸죠. 함께 보려고요. 딸이라고 하셨어요. 태수 회장에게 딸이 있으셨나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물어보니까 태수 회장이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눈이 빨갛게 되셨어요. 모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충격이었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렸다니. 그럼 아직도 찾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은희 씨가 그린 이 아이 얼굴이 제 딸과 똑같아요. 태수 회장이 서재 서랍을 열어보셨어요. 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내셨죠. 누렇게 바랜 신문이 여러 장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신문 한 장을 펼치셨어요. 1981년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하철 대피 소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네. 그날 제 딸을 잃어버렸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지하철에서 화재 경보가 울려서 사람들이 우르르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태수 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대피하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안에 작은 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아이가 제 딸이에요. 사진이 흐릿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무릎에 흉터가 있네요.
맞아요.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어요. 제가 매번 약을 발라줬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무릎에도 흉터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요. 무의식 중에 무릎을 만져봤어요. 치마 위로도 흉터 모양이 만져졌어요. 혹시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조승달 모양이었어요. 꽤 깊은 상처였죠. 제 흉터와 똑같았어요. 초승달 모양의 꽤 깊은 흉터.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수 회장이 다른 신문들도 보여주셨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다는 기사들이었어요. 모두 태수 회장이 낸 광고들이었어요. 40년 동안 찾고 계셨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신문 한 장에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몽타주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건가요? 제가 그렸어요. 기억을 되살려서 말이죠. 그림 속 아이와 제가 그린 아이가 비슷했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은희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요. 8살부터는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보육원 이름이 뭐였죠? 늘봄, 보육원이요. 태수 회장이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늘봄, 보육원이라고요? 네. 왜요? 태수 회장이 서랍을 뒤지셨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기 보세요. 제 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늘봄, 보육원이에요. 서류에는 실종 신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늘봄 보육원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태수 회장이 계속 질문하셨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요. 어릴 때 기억, 보육원 생활.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정확히 몇 살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죠? 5살부터 10살까지요. 그 전 기억은 전혀 없고요. 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사실 가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긴 해요.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꿈인 줄 알았어요. 보육원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세요. 선생님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태수 회장이 계속 묻고 또 물으셨어요. 저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혹시 제가 회장님 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태수 회장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저 복잡한 표정만 지으셨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해요. 일치한다는 게 뭐가요? 나이, 흉터, 보육원, 그리고 그림 실력까지. 그림, 실력이요. 그것도 일치하는 거라고요. 제 딸도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4살 때부터 벌써 소질이 보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보육원에서도 미술 시간을 제일 기다렸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 우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태수 회장이 잠깐 망설이셨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검사요? DNA 검사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DNA 검사까지 하자고 하시다니. 정말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찾던 딸일지도 모르는데 확인 안 할 수 없어요. 태수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딸이 아니라면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태수 회장의 딸일까요? 그럼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를 몰랐던 건가요? 알겠어요. 검사 받아보죠. 태수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동시에 불안한 표정도 지으셨어요. 결과가 나오는 게 기대되면서도 무서우신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정말 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수 회장은 그 사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더 자상하게 대해주시고 제 일도 많이 도와주셨죠. 은희 씨, 무거운 걸 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할게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엔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의 거리를 철저히 지키셨는데 지금은 다르셨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태수 회장이 초조해 하셨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서재를 왔다 갔다 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사실 저도 떨렸지만요.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어요. 태수 회장이 받으셨는데 얼굴이 점점 하얘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진짜 확률 99.99%라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이라고요. 저는 태수 회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태수 회장이 주저앉으셨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시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이에요. 40년을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계신 건가요?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럼 저는 정말 제 딸이에요. 내 딸은이구나. 태수 회장이 손을 뻗으셨어요. 저를 안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해요. 아직 잘 믿어지지 않아서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태수 회장도 이해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됐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저를 찾기 위해 40년을 기다리신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것. 신기한 운명이었어요. 무릎 흉터를 만져봤어요. 이 흉터에 얽힌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길, 약을 발라주던 기억. 그게 아버지였나 봐요. 어렴풋하지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함께 그림을 그리던 시간들, 모두 지워졌던 기억이었는데 이제야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태수 회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이제 가정부가 아니야. 네? 넌 내 딸이야. 가족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무릎 흉터를 보셨어요. 내 무릎 흉터. 내가 매번 약 발라주던 자리다. 그 순간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시던 모습이요. 그때는 너무 아팠는데 아버지가 호흡 불어주시면 신기하게 아픔이 사라졌어요. 기억나요? 호호 불어주시던 거? 정말 기억나니? 태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이제 서재에서 마음껏 그림 그려도 돼. 정말요? 그래.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까먹지 않았거든. 아버지는 서재 한가운데 큰 테이블을 놓아주셨어요. 그 위에 미술 도구들을 정리해 주셨죠. 제가 언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요. 첫 번째로 그린 그림은 가족 초상화였어요.
거실에 걸린 빈 캔버스에 그렸죠. 아버지와 저, 두 명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40년 전에도 이런 그림을 그렸었지. 네, 기억나요. 그림을 그리면서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요. 지하철 사고로 헤어지기 전까지의 따뜻했던 기억들 말이에요. 미안하다. 은희야, 그날 내 손을 놓친 게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도 모셔왔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으셨거든요. 이 아이가 은이라고요? 네, 엄마. 은희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늦었지만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가정부가 아니라 딸입니다. 아버지의 딸, 은희예요. 잊혀진 붓을 다시 들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요. 은희야, 앞으로 뭘 그리고 싶니? 우리 가족 이야기요. 헤어져 있던 40년도, 다시 만난 지금도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어릴 때 기억 속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평생 찾던 게 무엇인지.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붓을 쥐어준 건 운명이었나 봐요. 잊혀진 붓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 준 거니까요.